일단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지만은 정당 지지율도 이게 지금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역전,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이번 조사에서 역전을 했어요.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거든요. 네. 양 지도부, 그러니까 양 정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로 지금 일단은 좀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투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측근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합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를 두고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의견이 다르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겼던 거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은 내가 대표직 대행까지도 맡겠다라고 했을 때에 장 의원은 가만 보니까 잘못하면은 당 자체가 권 의원 쪽으로 장악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견제구를 그렇죠. 알리는 장제원 거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생각? 장제원 의원은 저는 대통령실과 조금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분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중징계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완전한 고리 상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고리라면 비대위 체제를 꾸미고 그래서 다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가서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인지 지금 현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대신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건데 저는 직무대행 체제도 6개월은 진짜 긴 거거든요.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 보통은 뭐 한 달 이내로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긴 직무대행 체제를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당 안에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간의 어떤 기싸움은 저는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남아 있다는 얘기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내후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죠. 그것에 대하여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는데 당 안에서 볼 적에는 만약에 진짜 장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총선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계산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자리가 비지 않았다.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본인이 나중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대표로 갈 수 있는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권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지도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근데 국회에 국회의사당 그 상임위 할 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최영도 의원과 윤상범 의원입니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노출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네. 거기서 나타나는 그 초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정당 그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건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어떤 건지. 수사 결과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자신 있게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장제원 의원 측에서도 이거는 뭐 그냥 고리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어떤 근거 없이 무리하게 쳐냈을 경우에는 이대남이라든지 이런 지지 세력이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이제 지금 그 당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리위원회를 여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려 중에 하나는 수사 결과도 이미 정답이 있는 게 아니냐. 거의 정답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꿈을 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꿈을 꾸려고 하면은 지금 장제원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물 들어왔을 때 확 갈아치워서 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보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밑에는 끊임없는 권력을 향한 암투가 좀 있다. 예, 거기는 몇 개의 차원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생각 다르죠. 장제원 의원 생각 다르죠. 안철수 의원 생각 다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생각 완전히 다르죠.
이 네 가지의 차원들이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와서 조용히 자맹을 하고 있지만 자맹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바지와 다리에 흙 묻혀가면서. 저는 그걸 보고 묻혀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혹시 네. 수사 결과가 아마 다르게 불리한 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맥시멈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네, 높다고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장기적으로 자기가 회생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은 절대 버리지 않죠. 야, 이게 참 뭐 국민의힘도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가 누가 나가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 97그룹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재명 의원의 뭐라고 할까 이름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대결이 될까요? 흥행이 될까요? 솔직히? 저는 뭐 근데 본선에서의 어떤 경쟁은 의대명 현상이 가리키듯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본선에서 저는 97 세력과의 대결에서는 저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97 세력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이합집산해 가지고 단일화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파괴력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본선까지 가는 예비 경선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을 그대로 살려둘 건가? 이거에 대한 것도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선 통과를 하기 전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본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 어떤 투표도 들어가고 일반 당원들이나 권리 당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본선 경쟁에 들어갈 엔트리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위원회입니까? 예. 중앙당무위원회입니까? 그 조직이 명확하게 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계열은 제가 볼 때는 좀 당 안에서는 소수파에 해당되는 거죠. 매우 그러니까 소수파. 다수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러니까 자범을 겪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재명을 제낄지 아니면 그냥 포함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이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했을 때에 이재명 뭐 아까처럼 어차피 된다라고 해도 다른 최고위원들이 비이재명 혹은 반이재명교가 다수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민주당 자체가 그렇게 조용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나가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우상호 우려가 비대위원장이 이제 꺼냈던 카드가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권역별로 하나 찍고 그냥 전체에서 전체로 하나 하나 찍고. 찍고 그러자고 네. 하는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이재명을 꼭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좀 안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대표 후보군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군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서울 사람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명단에는 외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힘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윤영석 의원도 있고 조수진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그래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전북에도 있고 그다음에 요 영남에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좀 심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최고위원 구성할 때 민주당이 약간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도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총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은 97 그룹이라는 게 이른바 또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90년대 학번, 70년대 생,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요 정도 그룹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이 양강이라고 해가지고 강병원, 강훈석,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인가요? 강훈식. 그다음에 박용진, 박주민, 양박. 박용진, 박주민 의원은 워낙에 이름이 많이 나 있고 그다음에 뭐 박주민 의원도 아주 유명한 그 뭐 셀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박용진 의원은 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에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 정도로 아마 단일화 카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솔직히 강병원이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죠. 그분들은 참 인지도가 좀 저는 낮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알 수 없는데 저는 이 민주당 안에서 이 대결 구도는 저는 대단히 건전한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건전합니까? 그렇죠. 세대 교체를 바라는 의원 그룹과
그다음에 전에 대선 후보를 했던 그 대선 후보와 간의 대결 거기에다가 조금 정당의 또 다른 예컨대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이재명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오히려 이 전당대회에서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마치 대통령 선거 하듯이 그런 이벤트 효과도 낼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포장해서 보여줄 건가.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거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거야. 저는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와서 내가 대선 때 못했던 정치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들을 다 하겠다. 그럼 97세대는 그거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이걸 더 하겠어. 라든지 그런 내용을 갖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민주당은 그래도 희망은 있는 정당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빠지는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일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되면 저는 민주당도 희망이 많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서로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의 다수파들이 소수파인 이재명계를 배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분점, 예를 들면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가지고 배제하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염려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당이 다 어떤 그 정신적인 중심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죠. 뭐 권력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는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게 건전한 경쟁으로 가면은 좋은데 건전한 경쟁으로 이끌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좋은 이벤트의 모습으로 되게끔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게 없으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정당이 지금 다 굉장히 그 과도기 혹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가 먼저 국민이 볼 때 그래도 저희가 낫네라고 선점하는 게 필요한데 어디가 될지 두고 봐야죠. 저는 심지어 이제 박지원 지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기도 출마하겠다는데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을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나가자. 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고 근데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거에 당헌 당규에 안 맞다고 했는데 제가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거는 당신들 그때 위성정당 할 때 당헌 당규 다 고치고 그죠? 맞네. 그다음에 어디 그 보궐선거 나갈 때도 당헌 당규 다 고쳐서 나가지 않았냐? 왜 이건 못 고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좀 이 전당대회의 어떤 이 당대표 경선은 조금 더 좀 많은 세력들이 나와서 어차피 의대명이라 하더라도 의대명이 되는 과정이 조금 더 포용적인 관점에서 저는 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이 정리되는 부산에 정리되는 거 보니까 뭐 최인호, 전지수 그다음에 박재호 이 세 분이 이제 공천을 사실상 받은 거나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최고위원회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뭉치겠다 하면서 부산을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아무도 지금 그에 관심이 없는 거죠.